예고편만 나갔는데도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또 돌아온 저격수다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 박수도 좀 치셔야 됩니다. 자, 미래경영연구소의 황장수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원대 경영교수 유여혜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의 대변인 황석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주제 새누리당 이대로 좋은가입니다. 이거 할 말 많으시죠? 피가 끓는다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회의 끝에 이제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는 네. 새누리당이 뭐 그제 청와대 가가지고 예, 대통령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독대를 대표가 했다고 해서 모든 네. 게 끝난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새누리당은 기득권 웰빙 정당을 지향하느냐, 네, 아니면 친이, 비박, 친박 간의 네. 패거리 정당을 지향하느냐. 안 그러면 요즘 뭐 개혁보수, 신보수라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칭하는데 네. 이 사람이 과연 개혁보수라고 친보수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네. 이대로 적당히 뭉쳐가지고 엉겨가지고 보수 세력들의 표를 받아서 내년 총선에 또다시 제1당이 되는 것은 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장 보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아마 새누리당에서는 지금도 안심하고 있을걸요? 왜냐면 야당이 삽질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잘 굴러갈 수 있다. 아, 이게 전문 용어 삽질 나왔습니다. 네.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나요? 아, 됩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써도 되는 줄 알고 지금 신나게 했거든요. 아니,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되죠? 네, 더한 용어 그 쓰셔도 표현을 돼요. 쓰고 싶었어요. 네. 진짜 야당이 제대로 하는 거 없이 계속해서 우왕좌왕 이제 네. 분당이다 뭐다 하니까 그 틈에서 새누리당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이때까지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지금도 절대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잘해서 점수를 낸 게 아니라 상대가 에러를 해서 점수를 낸 건데 우리가 잘해서 이긴 줄 알고. 정확하게 표현 한번 네. 해볼까요? 수능 시험을 볼 때요. 네. 나는 내 점수 그대로 나왔는데 네. 아니면 나도 못했는데 옆에서 마킹 잘못해서 시험을 못 본 거죠. 아, 근데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 예, 그렇습니다. 합격하니까.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젊은 세대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새누리당 좋아서 찍냐? 죽지 네. 못해 찍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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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자체가 무엇이냐면 네. 새누리당이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라는 원칙이 있다면 새누리당이 보수라는 가치를 내세운다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친보수라고 주장하는 뭐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은 가만히 내용을 뜯어보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같은 거나 내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이중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도끼들은 또 여전히 죽지 못해 찍을 수밖에 없는 대안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이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미래지향적으로 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에 근거한 나라를 만들기보다는 본인들의 국회의원 당선 여기에 지금 목을 메고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거에 가장 이 극명하게 드러난 예가 뭔가 하면 6월 25일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청와대에서 배신의 정치, 국민이 표로 심판 운운하면서 이 비판을 세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새누리당의 의총에서 그날 오후에 열린 네. 20명이 유승민 그대로 있으라. 뭐 고작 한 너댓 명만 네. 뭐 이거 좀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났으니까 유승민 좀 물러가야 되는 거 네. 아니냐 이랬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열흘 뒤에 다시 의총이 열렸을 때 7월 5일입니까?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33명이 발언했는데 고작 한 7명만 유승민 뭐 그대로 있으라 표결 처리해서 네. 결과에 따라야 된다 그러고 순식간에 25명 이상은 유승민 물러나라고 네. 그렇게 하루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사이에 그러니까 싹 바뀌었습니다. 친박 30, 친이 비박 130에서 하루 저녁 사이에 친박 100, 그 다음에 친이 비박 뭐 60 네. 이런 식으로 구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100명 가까이가 그러니까 친박이 됐어요. 우리가요 어디 가서 강아지를 한 마리 사더라도 네. 진도에서 출생이다 해서 족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되면 정치 행위를 할 때 족보에 충실해야 되지요. 네. 개보다도 못한 족보를 가졌어야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잡종이냐 순종이냐 요 소속을 좀 분명히 해라. 아니 그러니까 당선되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네. 네. 전 족보가 없어가지고 네. 국회의원 시장에 아주 팔리지도 못하는데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족보를 위조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과연 배지를 달 자격이 있겠느냐. 네.
족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전 이 말 하고 싶어요. 네.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을 정말 느껴요. 네. 어디에서? 방송국에서요. 음. 점점 안 보이던 사람들이 19대 때 못했던 사람들이 네. 방송가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지명도 높여서 공천 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제가 볼 때요. 네. 저녁에 캠프 가가지고 네. 대선 후보 불러서 같이 오뎅 먹는 네. 사람들, 그 일명 일베에서 오뎅파 네. 오뎅파. 네. 패널들, 네. 이 그냥 자기가 올려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비판할 수 있죠. 예. 자기가 페이스북에 내가 누구 대선 후보를 네. 모시고 오뎅을 먹었습니다 하고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포장마차에서. 기자가 찍은 게 아닙니다. 네. 네. 그 오뎅 팔아라고 조롱을 받고 있고 네. 심지어 뭐 이 여야를 따져서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절반쯤이 어떤 형태로든 연계를 가지고 있고 출마를 하려고 당적도 한다는 있는 겁니다. 거고. 네. 네, 당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받는 사람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TV에 나와서 하는 이 공정한 패널, 공정한 언론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공정한 패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정말 냉소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그게 또 새누리당의 강점이라고 말하는 냉소를 부린 사람들이 아니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강점이 됩니까 그게? 벼락치기를 너무 잘한다는 것이죠. 아. 막 몰아치기 하면서 네. 우리 말고 누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민주당 찍겠느냐, 또 결국 이런 식의 분위기를 띄워서 네. 예,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결국 그 착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설픈 사람들이 계속 설쳐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 그 중에서 누구를 찍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진짜 괜찮은 후보들이 자꾸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거죠. 멀어지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묵시적 동의가 잘 되는 집단이 아닌가. 유효혜 교수는 베라TV에 나와서 유승민 의원 이럴 거면은 광주에 가서 장렬하게 전사해라. 아니죠. 전사가 아니라 네. 광주에 가서 당선되면 되죠. 그걸 또 왜 전사라고 표현하십니까?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까. 이정현 의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정현 의원은 순천이 고향이고 연고가 있고 거기서 몇 번 그래도 출마를 한 유승민 거잖아요. 의원께서는 지금 대선 후보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되시겠죠. 네. 이정현 의원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네. 이정현 의원을 갖다가 그 순천입니까? 순천이요. 거기 출마하라고 한 사람이 접니다. 오. 제가 당시에 오. 채널 A에서 네. 뭐 이정현 의원이 동작에 놓으니 동작을 해. 네. 보궐선거에 네. 이러길래. 그 다음 뭐 또 무슨 뭐 장관으로 나간 네. 거예요. 아니 청와대에 맨날 돌을 갖다가 그 위에 돌 빼서 밑에 공부냐. 네. 이정현 의원이 나와서 가겠다면 호남에 가서 거기서 싸워서 네. 당선되는 것이 이정현 의원이 살아왔던 역정에 맞다 하고 했는데 그때 욕 좀 먹었어요. 네. 근데 결국은 가서 됐지 않습니까? 오, 됐습니다. 근데 저는 유승민 의원이 지금 여기에서 사실 여당 내 야당이냐 네. 아니면 새누리 안에 새정치냐 이런 오명도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정말 정정당당하다면 가면 되죠. 내가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네. 내가 광주 가서 그러면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나는 진짜 새누리입니다 하고 가면 국민들도 새누리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적어도 네. 유승민 의원이 진정성이 있었구나 생각할 것이고 그렇다고 본인이 새정치연합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근데 다음 총선 때 유승민 의원이 역시 대구에서 출마할 생각이 계신 건 아닌가요? 그건 안 되죠. 본인은 본인은 그걸 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은 대구 뭐 여론조사가 어떻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요. 제가 유승민 의원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조선시대에는 간첩을 다른 말로 불렀죠. 세작이라고. 네. 이제 유승민 의원이 과연 요즘 말로는 엑스맨입니다. 네, 엑스맨. 그러니까 엑스맨이냐 아니냐 요거 좀 따져봐야죠. 어떻습니까? 엑스맨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대구를 지역구로 갖고 계시는 뭐 유승민 의원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 네. 일반적인 평가로는 본질적으로 튀고는 쉽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색깔을 저 밑에 있는 어떤 그 DNA적 기질을 바꿀 수 있는 또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위가 그래서 있다. 교수님께서 아무리 광주로 가라고 외치셔도 네. 전 절대로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새누리당의 뭐 개혁 새신 모임 네.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의 새신파 예. 이런 사람들의 행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쇄신파 이 얘기 한번 자, 짚어봐야죠. 이 새신이라는 게 무슨 국회의원 당선될 때 네. 뭐 몇 표 이상 더 받으면 남보다 네. 새신이라고 찍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네. 뭐 돼지고기 찍을 때 도장 찍듯이 네. 돼지 잡을 때 네. 그건 저거가 다 붙인 이름입니다. 네.
자, 지금 한국 경제가 워낙 저성장에 장기 불황의 세계가 네. 그렇고 또 젊은 사람들 실업의 양극화에 한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하면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좀 더 전향적으로 어려운 계층, 약자 계층에 대한 경제나 복지, 세제 이런 부분들을 전환을 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체계적이고 당의 한마디로 논쟁으로 공개화돼서 무슨 당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인 당 아닙니까? 당이 네. 우리 당이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당의 정책 방향에 관한 논쟁이 당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져서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총선이나 다음 대선에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이 국민들의 어려움이 네. 이렇게 좀 있으니까 노선을 이렇게 좀 옮기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충분하게 논의가 돼가지고 납득이 가게끔 해서 당이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네. 비스마르크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민연금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네. 보수 세력이 개혁을 해서 네. 그 사회의 급진적인 변화를 막는 겁니다. 네. 혁명도 막는 거고요. 그런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 세심파라는 사람들의 행태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항상 이 뭐 수도권 네. 또 나와서 대권을 지향하거나 큰 꿈이 있는 사람, 지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네. 세심파라고 하면서 중도나 좌파의 가치들을 슬쩍슬쩍 찔러서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세심파라고 머리에 붙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보수 꼴통으로 만든 다음에 의원들은 자기는 세심파가 되면서 네. 그냥 자기 표 얻고 또 당선되고 자기가 더 올라가는 데만 이용하는 거지. 그 남경필 뭐 등등 세심파들 네. 많았지 않습니까? 정병국. 자 보면 근데 남경필 의원은 경기도지사로 새누리당이 뭐 공천에서 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입니다. 자, 다들 등급 상승을 했죠. 네, 장관도 했어요 정병국.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네. 과연 새누리당의 이념적인 노선이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개선시키는데 뭐 큰 도움이 됐냐? 항상 그때 이러는 가치들이 소모되고 끝나는 거예요. 네. 소비되는 거죠, 소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름만 세심파 이건 필요 없다고 보는데 네. 저는 유승민 의원이 저처럼 개혁보수나 신보수를 지향한다면 그 알맹이가 뭔지 개혁보수의 미래라고 난 책이라도 썼습니다. 네. 공공의 부패라고 책이라도 썼고 국회가 이래 바뀌어야 된다고 책도 썼어요. 근데 유승민 의원 책 하나 쓴 것도 없이요. 그냥 당을 대변하는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하기 위한 연설에서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이 경제 조세 복지관을 피력을 해버려서 당은 이쯤 가고 있는데 자기는 이만큼 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만 세심파 되면 네. 됩니까? 저는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 쇄신파라는 분들은 정말 잘 그 당의 상황을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수 우파의 가치는 절대 정글의 법칙이 아닙니다. 파이를 키울 대로 키우고 그 파이를 키운 거기에 대해서 따뜻하게 약자를 배려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이런 가치를 새누리당에서 국민들한테 전파하지 못해요. 보수 우파의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쇄신파라는 분들이 사실 민주당의 어떤 가치, 진보의 가치나 좌파의 가치를 들고 나오면서 새누리당을 완전 똥으로 만들면서 자기를 개혁적인 살고. 살겠다 이런 건데 막상 그러면 그럼 너 민주당 가라. 그럼 또 그건 또 싫은 안 거죠. 가요, 그거는. 그건 또 싫은 절대 안 가요, 거죠. 또. 그러니까 네.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정말 자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보수의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선전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여기 계시는 뭐 소장님이나 교수님 같은 분들이 잘 설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걸 바라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본 거예요. 아, 네. 한 방울 깼어요? 네. 그건 굉장히 높은 꿈과 이상이고 그거는 그냥 가치예요. 네.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접근해봤을 때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것이 입법권이죠. 네.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그 입법권에서 법을 만들었을 때 국민들은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법 하나에 세금도 올라가고 그 법 네. 하나에 범죄자가 되기도 하죠.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요. 국회의 법제실, 국회 입법제도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글을 정말 제 나름대로 아는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네.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좋다. 내가 이건 꼭 이야기를 하겠다. 책 가지고 가서요. 라면 받침 쓰나 봐요. 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연결이 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예요. 국회의원 그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역시 혼이 나기 때문이죠. 네. 왜 그 법을 발의했느냐.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 건수로 최다 득점원 많이 발의한 사람 상 주고 있어요. 네.
왜 많이 발의한 걸 상을 주죠? 질적으로 높은 걸 상을 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국회의원들 많이 발의한 사람을 상을 주는 거야. 질적 평가가 힘들다는 것이죠. 왜 질적 평가가 힘들죠? 국민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은 법이 좋은 법 아닌가요? 네. 잘못된 법을 만들면은 혼이 나야죠. 근데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냥 아무렇게나 묻히고 국회의원들 법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공개적으로 야단을 칠 수가 없죠, 국민들이? 근데 국회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보수의 가치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요. 뭐죠? 지금 이제 내년에 총선이죠.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떤 중요한 세미나도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부터 시작해서 총선과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죠. 몸살리기 작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자, 저는요. 예. 새정년이 네. 혁신위를 해가지고 뭐 중앙위에 어젠가 통과 안 했습니까? 네, 뭐 사무총장을 없앴네. 자. 뭐 예. 저래봤자 저 당은 분당이에요. 네. 혁신이 끝나면 100%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안 되느냐? 혁신위원회가요. 네. 당의 가치나 노선이 극자부터 우파까지 가지각색 진짜 그렇죠. 8색 정도 됩니다. 네. 지금 분당도 8팀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8색조 정당이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을 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이라는 거는 자신의 정책 노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념, 네. 그 다음에 정강, 정책 노선을 그거를 갖다가 먼저 국민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가를 새정년 지지자들이 또 중도까지 포함해서 일부 우파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 당에 이제 딴소리 하지 마라. 대북 문제에서는 우리 당의 노선은 이거다. 경제 문제에서는 이거다. 조세에서는 이거다. 이렇게 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혁신위가 딱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 당 밖에 있는 사람이 새정년에 혁신위원으로 들어와 갖고요. 뭐 경북에서 시골에서 그 농사 짓던 아주머니도 들어와 계시고 네. 저 절대 폐마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조국 네. 교수 같이 맨날 뭐 밖에서 장외에서 훈수나 놓는 사람도 들어와 있고요. 네. 이래가지고 저 당에서 이념이나 노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공천할 때 어떻게 파나 안 깨지게 적당히 나눠 먹었다고 평가받게 또 친노들 입장이 불편하지 않게 네. 그것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적당한 타협. 그게 혁신이 아니죠. 네. 혁신이라는 거는 영국의 예를 들어서 노동당이 선거에 판판이 지다가 제3의 길을 이야기한 것처럼이나 이번에 카메론 보수당이 선거에서 이기면서 노동을 개혁하겠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노동 문제에 칼을 들이대는 거나 이런 식으로 그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의견은 이거다라고 내놓는 게 혁신이죠. 한마디로 공천 가지고 이 말로 장난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넣어놓고 그걸 혁신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새누리당 마찬가지로 보면요. 새누리당의 새신파들 NLL 문제, 뭐 국가보안법 문제, 정세, 복지 문제에 대해서 네. 자기 나름대로 각각이 떠드는데요. 새누리당이 이게 당이 꼴이 제대로 되려면 지난번에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중남미 갔을 때 네. 이완구 그때 총리가 성완종이 문제로 걸려 있을 때 네. 그때 새정년이 해임 결의안 내겠다고 하니까 11명이 모질았어요. 네. 통과되려면. 그때 뭡니까? 아침 소리라고 새정치, 그 새누리당, 뭐 조장파 모임이라는 네. 조찬 모임이라는 초재선 아침 소리, 모임. 네. 아침 소리인지 헛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새정년이 내면 해임 결의안은 우리는 동조하겠다고 해준 거 아닙니까? 그 아침 소리라는 게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아침에 모여서 밥을 먹어서 아침 소리 같은데 이분들이 먹는 아침이라는 게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먹는 아침이 아니고 밤새 이제 술을 먹든가 놀다가 해장하는. 네, 해장하는 요 아침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럼 이름은 잘못 붙였네. 장꼬대로 붙여야지. 네. 근데 오늘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재판이 시작됩니다. 누구죠?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네. 재판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모든 방송에서 이완구 전 총리가 유죄를 확실시하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조계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다 같이 해임을 한다, 뭘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수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수사가 편파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새누리에서 어느 정도 막을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갈 때 이것은 아니다. 우리 사법부를 믿어라. 네. 아니면 우리 검찰을 믿어라라고 하는 말이 없이 흔들흔들거리는 거. 표에 의식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론에 흔들리기도 하고 외부에 흔들리기도 하고 새정치연합에 흔들리기도 하는 전 그 새누리가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네, 하고 그건 너무 억울한 적용이 거예요. 안 되기도 하고. 그거는 네. 너무 억울한 것이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고 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성완종은 그 고 성완종이지만 유서가 완벽하게 실질적이라고 사람들이 나와서 패널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죽은 자의 말은 100% 정확하다라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왜 갑자기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국정원 요원 네. 그 자살할 때 썼던 유서 말하는 그렇죠. 거죠. 사람들이 지금 새정치연합은 자가당착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유서의 진실성을 이야기하더니 이번에는 또 흔들흔들 하고 있죠. 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네.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요. 일단 사법부에 맡겨야 돼요. 우리는 내가 재판에 이기면 사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네. 내가 지면은 우리 법조계가 엉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재판을 하고 난 뒤에 3심제에 불만이 있어서 고등법원을 만들어 달라고 네.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질서가 절대 유지가 되지 않는데 네. 그걸 왜 새정치연합에서 흔들고 있을 때 새누리는 못 막냐는 것이죠. 이왕구 하면 재미 본 데가 있죠. 비타500. 아, 네. 언론에서 한 인지도 며칠을 급상승. 비타500을 뜯을 네. 때 제가 그때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너무 앞질러서 이야기해가요. 그때는 네. 좀 또라이가 되는데 세월이 네. 지나면 제 말이 맞은 게 많아요. 적중률이 제가 높습니다. 선거를 나도 네. 해봤는데 아니 이 저기 밖에서 네. 위원장 방이 이 뒤에 있다 칩시다. 네. 비타500 한 박스를 네. 성한종이가 들고 네. 달랑달랑 위원장 방으로 가면 네. 거기에 밖에 있는 수많은- 선거사무소에 네. 수많은 일하는 사람 네. 우리 위원장한테 혹시 돈 봉투 안 들어오나 하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야 저거는 비타500이 아니라 돈이다. 비타 500만 그리고 원. 비타500 그거 요거요 한 개 네. 조그만 박스를 네. 들고 선거 때 네. 갖고 가면요 받은 사람이 진짜 빠만 때리면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박스, 네. 골판지 박스에 들어서 비타500이 한 20개, 한 50개쯤 들어가는 거, 네. 그걸 갖다 주거나, 하다못해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는 거라도 네. 갖고 가지. 근데 손으로 들고 가는 핸드캐리 가능한 비타500부터 들고 가면요, 저거는 돈 들었을 거다, 이래 봅니다. 네. 그런데 꼴랑 이렇게 비타500 조그만한 박스 하나를 들고 네. 위원장 방에 들고 가서, 그러면 이왕구, 그 총리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들고 놓을 겁니까? 네. 그걸 하나를 들고 비타500을 들고 네. 차에다가 실로 가면 네. 야 저 사람 말이야 돈 들어온 거 들고 집에 간다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주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비타500 박스에 넣어서 줄 리는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 내가 분명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비타500이라고 진술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말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노란 대봉투라 했잖아요. 네. 근데 시청자들 중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셔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비타 500에다가 5만 원권을 넣으면 얼마까지 들어갈까요? 1억이라면서요. 1억입니까? 그때 그 방송에서 3천만 원 넣으면 밑에 달랑달랑 흔들린다고까지 시연까지 하는 방송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들고 3천만 원이면 덜커덩 한다. 꽉 채우면 1억이다. 더 꽉 채우면 1억 2천이다. 그런 방송까지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얘기 중에 갑자기 3,000% 빠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언론은 모든 사안을 왜 다 게임의 법칙으로 판단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다. 사실 저는 언론을 통해서는 절대 그 사안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요번에도 뭐 이완구 총리 사건도 그렇고, 사실 지난번에 지금 새누리당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국회법 개정안을 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제가 속해 있는 이제 변호사 단체에서도 드디어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상 권력 분립이란 게 무엇인지, 또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언론은 박근혜가 유승민 죽이라고 오더내렸다. 이걸 감정의 문제로 자꾸 네. 몰고 유승민이 가요. 이기냐 박근혜가 이기냐, 야 싸움 났다 불구경 났다, 한번 이 마치 스포츠 권투 경기를 중계하듯이 해버리니까 네. 국민들은 과연 대통령의 거부권이 왜 했는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헌법상 권한이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인데, 보수가 찍으라고 오다 내렸는데 어떻게 할 거지?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아세요? 그와 관련된 중요한 팩트가 하나 나왔죠. 오늘 신문에 보면요,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그 31명 지금 민간에서 네. 많이 운동권에서 놀던 사람들 특채를 했지 않습니까? 4급부터 7급 공무원까지 네. 최고 월급 8천만 원까지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봉 이 사람들한테 8천. 이제 네. 이 사람이 출근을 하면 한 달 지나면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하라는 부분은 다 거절하면서 저 마음대로 해갖고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월급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빨리 공무원을 파견해달라. 네. 그리고 예산, 1년 예산이 160억입니다. 예산도 달라. 처음엔 공무원 안 받겠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국회법 개정안이 사단이 난 원인이 야당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1과장을 검사가 하게 되어 있는 법상의 내용을, 시행령상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세월호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고쳐주든지 하면 되는데 새누리당이 덜컹 국회법 개정안을 갖다가,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 관계에 있어서 국회 우위를 갖다가 이렇게 입증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줘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조사 1과장을요 지금 항복을 한 거예요.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원장이 조사 1과장을 검사로 해도 좋다고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자, 그러면 지금 그거 통과 안 시키고요 한두 달만 더 버티면, 예를 들어서 나자빠질 거를 네. 저거를 갖다가 공무원 연금 계획한다면서 그 핑계로, 그것도 계획도 아니고 뭐 계약이거나 안 그러면 공무원 연금 뭐 부도나는 거 한 4년 연기한 그 법을 통과시키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부분이, 예를 들어서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무성 대표가 모든 사실을 모르고 야당이 이걸 빨리 공무원 연금안을 통과시키려니까 야당이 이것도 좀 붙여야 된다니까 야당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고를 저질렀다라는 게 지금 얼마나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협상을 이따위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대통령이 말을 하시고 대통령의 권한, 네. 삼권 분립에 대한 그 권한을 이건 행사했다는 표현보다는요 국민을 위해서 지킨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대통령이 노했다라고 표현합니까? 유승민 의원 본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박 왜 대통령께서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다. 여자라서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자, 저는요. 그거는요 사과가 아니라 네. 노염을 푸시고 사과를 받아달라 이래 이야기했는데 네. 사과가 아니라 저 여자가 네. 괜히 마음이 좁아가지고 꼬장을 부렸다. 내가 자기한테 좀 지켰다고 그렇지 꼬장을 네, 부고 네. 있는데 이제 내가 네. 미안하다, 네가 미안하다 하니까 내가 미안하다 해줄게. 네. 그래서요 이 우리나라의 상권 분리, 그 다음에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성, 네. 좀 있으면 나자빠질 문제를 미리 옷을 벗어가 던져줘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마치 대통령의 마음의 협소함,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단이 난 것처럼 물러나면서도 그러고 갔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다음에 종편들도 다 나서서 그렇게 정리하고 네. 마치 대통령과 유승민의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요 제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왜 자꾸 대통령이 여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왜 자꾸 대통령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자이기 때문에 행동을 잘못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푸는지. 네. 물론 남자와 여자가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건 저도 인정하는데요. 그렇지만 공적인 관계에서요 남자니까 여자가 이렇다 이런 말은 저는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노여움을 푸시라. 과연 남자 대통령이었어도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능지처참됐을 겁니다. 근데 그 실제로 뭐 언론이나 칼럼 같은 곳에서도 네. 그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그 여자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박 대통령이 여자 꼰대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유승민 의원이 마케팅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노렸겠죠. 예. 유승민 의원은 그걸 예. 노리고 했을 가능성이 그리고 있어요. 약자, 피해자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먹힌다라는 것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기에 보수 언론이 숱한 시간을요 네. 대통령이 불통이다, 소통을 안 한다라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뭐 과거의 대통령, 남자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안가에다가 네. 심지어 그거 뭐 언론에 나온 내용이에요. 안가에다가 불러서 술도 먹는데 예, 밤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안가에서 뭐 사람을 네. 안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통이라 그러거든요. 네.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안가에서 주요 정치인들을 불러서 소통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고 그게 정당한 행위고 거기에서 되는 소통이 정상적인 소통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집에 갈 때 그냥 보냅니까? 한가해서 그렇죠. 불러서 네. 달래고, 자 임마 내 말 좀 잘 들어, 이제 까불지 마, 내가 안 죽었어 이러고 폭탄도 이렇게 먹고 네. 집에 갈 때 그냥 보냅니까? 차비를 좀 줘서 보내겠죠. 옛날에 청와대 갔다 하면요, 저도 옛날에 특보 안 했습니까? 네. 다 봉투 받아 나왔습니다. 얼마 DJ 때죠. 뭐 그때는 뭐 단수는 안 컸는데요. 네. 어쨌든 크든 작든 돈 줬어요. 저는 항상 그 금일봉이 X가 도대체 저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궁금해서. 받으셨어요? 그때 원래 이제 뭐 갔다가 네. 그거는 뭐 저기 예. 그때 금일봉은 한 돈 100 정도. 네. 그래도 그때 100이면 지금 아, 한 15년 전에 네. 100이니까요. 아니 그럼 그때도 의원하고 의원 아닌 사람 원내 막 차별 두고 그랬나요? 그때 액수 차이도 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예상보다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요. 저도 왜 아니, 안 커요? 그거 그거는- 매일매일 몇 사람을 그거는 진짜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서 그런 거고, 그렇습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중요한 네. 그 예를 들어서 안가에서 밥 먹는 정도, 저는 안가에 한 번도 못 갔어요. 네. 그냥 홀에 밥 먹지. 안가에 가서 밥 먹는 정도가 되려면 그건 단가가 달라지죠. 그러면 하나만 더 짚어봅시다. 그런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국민의 세금일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런 돈은 솔직히 말하면 이 지난 정권까지 청와대에서 쓰는 돈 중에 이 회계가 불투명하게 쓰여지는 돈이 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술안가에서 술 먹고 집에 갈 때 차비로 줬다고 기록은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세간에서 소문이 돌고 있는 당선 축하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종류로 돈을 갖다가 즉 출처가 불투명한 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 안가에서 술 먹고 집에 갈 때 차에 얹어주는 호주머니에 찔러주는 그러면서 대통령 찬가를 부르고 저희 뭐 목숨을 바쳐 모시겠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이런 소통을 네. 안 한다고 비판하면 이런 소통은 없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우는 잘 모르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상의 특별 활동비라 그래가지고 아예 공식적으로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되는 돈을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성완종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면을 해주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 관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잘한 거 아닌가요? 그런 불법적인 사면을 거래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결국 어떻게 보면 일부 정치인이 주장하는 소통이라는 거는 자기 얘기 듣고 사면도 좀 해주고 자기 얘기 듣고 좀 인사청탁도 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줘서 그런 거 같아요. 거기에는 일부 정치인 또 더 나아가서 여야가 나눠먹는 네. 우리도 몇 명 해주고 저쪽도 몇 명 해주고 또 우리가 우리 쪽에 줄된 기업인도 몇 명 해주고 저쪽에 줄된 네. 기업인도 몇 명 해주고 형평을 맞춰서 또 실세들한테 각자 끈된 사람도 좀 해주고 네. 솔직히 말하면요 특별 사면 이런 부분들은요 복권 이런 부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여했는데 네. 불행한 일에 말려서 한마디로 국익에 이 도움이 되는 활동을 네. 못하는 사람들이나 서민들 중에 어쩌다가 음주운전했거나 네. 뭐 과속운전했거나 해서 매너가 취소된 사람들이거나 뭐 술 먹고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흘러서 네. 이런 어떤 사람들이 수십만 명 내지는 국익에 확실히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야기한다면 황우석 같은 사람 네. 지금 현재 뭐 사면 복권이 안 돼서 연구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야말로 사면 시장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정치인들이 돈 받아서 해주는 거, 네. 또 재벌들로부터 돈 받아서 좀 해주는 거, 이런 사람들을 사면 복권을 이야기하고 또 정치인들 중에 마치 비리로 연관된 사람을 사면으로 풀어주는 거, 네. 이런 것은 절제돼야 된다고. 그리고 다시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 본인이 갖고 있는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을 했다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아주 어두운 돈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면을 받고 나왔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국회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 범법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면에 관한 법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설프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면할 수 없는 사람 명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죄로 아동 성범죄자들. 아 그거 사면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로 살인죄 중에서도 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죄질이 나쁜 거, 사이코패스 같은 형량이 네. 높은 거, 네. 그리고 금액도 비리 금액이 굉장히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해서 사면을 하면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지하 시장에 사면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번에 전혀 그 부분이 다시 좋아지는 것이 없죠. 자, 새누리당 이야기하다 됐으니까 네. 또 이 새누리당하고 엮어야죠. 뭐든. 네, 네, 네. 새누리당이 대표가 무조건 네. 기업인 사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요. 네. 자, 과거에 재벌 회장이었지만은 주가 조작한 사람, 네. 과거에 재벌 회장이었지만은 부도 나는 줄 알면서 자기 회사의 회사채나 기업음을 팔아먹은 맞습니다. 사람, 아, 이런 그래서- 사람도 네. 사면 복권을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알고서 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 뭐, 그 사람들이 네. 사면이 돼서 나와야 기업이 운영이 된대요. 저는 네. 그게 돼서 반대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왕족입니까? 한 사람이 없으면은 기업이 운영되지 않는다. 저는 그 기업은 기업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 그리고- 사람이 없어도 돼야 돼요. 저는 그 사면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 그 대통령이나 정치에 전혀 간과하고 있는데 특별 사면은 일반 사면과 달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나라의 그 사면을 운영하는 그런 걸 본다면 마치 특별 사면을 일반 사면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재임 중에 했던 특별 사면은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그것은 곧 네. 여당의 책임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에 따른 행위인데 그걸 너무 쉽게 단순하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러이러한 요건이면 무조건 특사. 그러니까 8.15 특사라는 말이 서민들에까지도 일반적인 용어로 회자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정말 예외적인 일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면이 뭔 줄 압니까? 추수감사절 되기 전에 네. 칠면조 전국에 칠면조가 추수감사절 날 다 이렇게 이 상에 올라가잖아요. 네. 미국에는 네.
오븐에 구워가지고 네. 프라이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 칠면조 중에 한 마리를 골라갖고 니는 안 줄게. 이번 추수감사절에 안 두드려 담겠다. 하고 백악관 마당에서 그렇죠. 칠면조 네. 한 마리만 골라서 네. 풀어줘요. 네. 미국 사람은 사면 이야기하면 그것만 기억해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칠면조는 사면해도 되지만 이렇게 뭐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 기업인은 사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비리 저지른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칠면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 칠면조네. 네. 왜냐하면 색깔을 맨날 얼굴 색깔을 바꿔가지고 네. 비리를 저질렀다가 팔색조 결백한 얘기도 사람. 하고 칠면조 얘기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새를 모욕하면 안 됩니다. 새보다 못한 사람도 네. 많아요. 자, 이게 그 사면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박 대통령의 문화가 뭐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아주 한정져서 말하자면은 사면의 지하시장을 제대로 열지 않았다.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특히 사면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사면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왜 대통령이 권한 행사 제대로 안 하냐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사면은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5번인가 6번인가 이때까지 사면이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 2차 대전 이후에. 네. 대통령이요. 저기 정치인들, 국회의원들하고 특히 식사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소통을 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친박에서 대통령이 한꺼번에 300명을 못 만나고 네. 한꺼번에 160명 새누리당 의원을 못 네. 만나잖아요. 기껏해야 한 8명, 예. 10명만 만날 건데 대통령이 속을 터놓고 소통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네. 그때는 친박이었어요. 네. 좀 있다가 보면 이 사람이 박 대통령이 뭐 사건 뭐 이렇게 저렇게 터져갖고 지지율 좀 내려갔다 하면 나는 친박이 진위 아니다. 비박 행동을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청와대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도 그래요. 어느 날 보면 뭐 대통령하고 협조를 할 만한 야당에서 온건파에 있었습니다. 네.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야당에서 가장 강경파, 좌파, 종북도 해요. 네. 그럼 대통령이 저런 사람들을 불러갖고 속을 터놓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덜미 잡혀갖고 협박당하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치인들 기득권하고 소통할 게 아니라요. 대통령은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 성실히 사는 그럼요. 사람들하고 네. 소통 기회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돈 봉투 없이 그냥 국수라도 하나 미기면 아주 감사할 분들. 이중자 때가 아주 일상화되는 것 같아요. 성한종 씨 같은 경우도 뭐 그 참여정부인가요? 그때 2번이나 특사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다가 박 대통령이 특사에 대해서 좀 약간 신중하다 싶으면은 바로 꼰대 이런 식으로 네. 소통 불소통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기득권 논리입니다, 진짜. 이중자 때의 기득권 논리. 그렇군요. 자, 이렇게 웃고 즐기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요. 각자에게 4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고 1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오늘 뭐 새 이야기도 나오고 개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적어도 새나 개보다는 족보가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색깔을 바꿀 때마다 적어도 보수 지지층, 새누리당 당원들, 지지층에게는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처신을 해야 된다. 네. 정치는 적어도 자기가 걸어온 흔적을 갖다가 남겨야 된다. 네. 흔적이 어느 날 없이 날아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이제 선거철이 되어 가니까 네. 다시 아주 저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선거가 지나고 난 뒤에 당선이 되고 나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그 모습 국민들이 이제 좀 식상합니다. 네. 이제 20대에는 제발 저자세로 걸어가고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 아니라 네. 언제나 한결같이 나 아닌 국민을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누리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남자답고 싶으시면 정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써십시오. 그 지난번에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그 법에 있습니다. 과반수 출석해서 3분의 2 제2가 하면 통과되는데 그것도 못할 거면 처음부터 개정안을 내시지 말든가. 칼을 뽑았으면 우라도 썰어야지 왜 다시 도로 집어넣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모습에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새누리당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수임을 표면적으로나마 내세우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황성욱 변호사가 지금 남자다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성차별이 아니고요. 몇몇 남성 의원이 대통령의 여성성을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패러디라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3,000% 빠진다도 3,000%가 이제 4,000시로 아, 내가 저기 사천 사람이요. 근데 3,000%라는 지명이 이제 잘 안 쓰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한번 좀 추억을 되새겨보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쓴 거고요. 집토끼가 지금 집을 나가는 지경이 아니라 집을 부수고 집토끼만의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있다. 요 점을 좀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네. 모든 집토끼는 풀어놓으면 야생에서 다 잘 살아요. 네. 오스트리아에 네. 그 수입을 했던 네. 토끼들이 네. 3마리가 호주에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네. 오늘 수억 마리가 돼가지고 오스트리아를 황폐하게 한다는 그렇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의 이 의원들 네. 집토끼 믿지 마세요. 전부 야생으로 다 뛰쳐나가서 그- 새누리당을 지지 안 하고 새누리당 창고는 텅 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끼가 통조림이 되어서 식량으로 바뀐 적도 있습니다. 피라냐가 강원도에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집토끼들은 분노합니다. 새누리당은 각성해 주십시오. 1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